어렸을 적 이야기이다. 과거에 나는 청주의 모 동네 무심천 근처에서 살고 있었다. 때문에 무심천에 놀러가는 일이 많았는데 어느 날인가 내가 무심천에 빠진 모양이다. 사실 잘 기억은 나질 않는다. 당시 6살이었던 데다가 그 이틀 전 비가 내려 물이 좀 불어있던 터라 나는 한참을 그렇게 떠내려갔었다고 했다. 다행히도 그때 지나가던 어떤 누나가 날 구해주었다고 하는데 정말 감사할 일이다. 다행히도 무심천은 물이 좀 많이 불어도 유속이 그리 빠르지는 않은 편이었고 또한 그나마 물이 많이 줄어든 터라 여자가 구할 정도는 되었던 모양이다. 거기에 떨어지면서 아마도 내가 정신을 잃은 모양인지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질 않아 차라리 물을 덜 먹었고 물에 떠내려가면서 어디에 부딪히지 않은 모양인지 다행히 상처도 없었다. 하여간 나는 그 이후로 자주 꿈을 꾸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새하얀 손들이 촉수처럼 길게 뻗어나와 내 몸을 붙잡는 그런 꿈이었다. 하지만 악몽같이 느껴지지도 않았고 너무 오랜 시간 자주 꿈을 꾸어서 그런지 이상하다는 생각조차 안 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나 부모님께선 원래 청주에서 하던 일을 접고 상경을 하셨고 그 덕분에 나는 할머니와 같이 살아야 했다. 나의 할머니께서는 집안의 막내였던 나를 매우 아껴주셨고 그런 할머니가 나도 좋았다. 그렇게 한동안 시골에서 나는 할머니와 살게 되었다. 내가 국민학교에 입학하고 얼마 안 된 당시였는데 그때쯤에 시골은 가로등이랄 것도 없었고 시골에는 TV와 냉장고 한 대가 전부였었는데 아직도 아궁이를 사용해서 난방을 하고 있었다. 그때 우리 집은 그다지 잘 사는 편이 아니었고 몸이 늘 아파 골골거리는 나는 병원을 가도 차도가 없고 계속 몸이 나빠지자 요양차 시골에 내려가 살게 된 것이었다. TV도 별로 볼 게 없고 그렇다고 딱히 밖에서 뛰어다닐 정도로 몸이 좋은 편도 아니라 친척 형들이 사놓은 책을 읽거나 이리 뒹굴 저리 뒹굴거리다 잠을 자거나 아무튼 뭐 그랬던 것 같다. 그런데 어느 날이던가 불 꺼진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있었다. 딱히 할 일이 없어서 아마도 불장난을 했던 것 같다. 소의 여물로 사용하려고 커다란 집처럼 쌓아놓은 집단에서 나는 그 지푸라기를 뽑아 사람처럼 만들어서 그걸 옆에 잔뜩 쌓아놓고 화형식 비슷한 걸 하고 있었는데 아마도 그때부터 꽤나 잔인한 성격이었던 모양이었다. 그렇게 한참을 하나를 태우고 나무에 불이 안 붙어 또 태우고 그러면서 놀고 있는데 어두운 아궁이 안에서 익히 보던 무엇인가가 빠르게 기어나왔다. 그래, 꿈속에서 보던 그 촉수처럼 긴 하얀 손이었다. 하지만 꿈속의 그 흐릿한 모습과는 그리고 촉수처럼 흐느적거리는 모습과는 다르게 길고 가는 손과 팔은 재빠르게 튀어나와 내 앞에 흙을 마치 쇠스랑처럼 확 하고 찍어 긁어냈다. 길고 두꺼운 그리고 시커멓게 때가 낀 손톱이 바닥을 긁었다. 그리곤 깜짝 놀라서 엉덩방아를 찍고 무서워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를 쳐다보던 나를 마치 아쉬운 듯 손을 휘적거리며 잡아채려 했다. 자세가 낮고 키도 작았던지라 아궁이가 정면으로 보였는데 그 어두운 구석 먼 발치에서 새빨간 눈이 보였다. 길고 가는 팔을 위협적으로 흔들던 그것은 처음엔 빠르게 튀어나왔던 속도와는 다르게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렇게 팔을 안으로 끌고 들어왔다. 그리고는 나지막히 중얼거린다. 아가, 아가, 우리 이쁜 아가, 이리 오렴. 그것은 마치 자신의 아이를 부르는 것 같은 말투와 목소리였다. 하지만
새카만 어둠 속에 반만 보이는 그 얼굴, 그리고 말을 할 때마다 벌어진 입속으로 아궁이의 어둠보다 더 새카맣게 보이는 어둠은 나를 깜짝 놀라게 하기에는 충분했었다. 엄마한테 와야지. 어서. 그것은 그렇게 두 팔을 내밀며 나를 불렀다. 그러자 나도 모르게 아궁이 근처로 천천히 몸이 기울었던 것 같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다. 갑자기 내 앞에 뭔가가 휙 하고 내리쳐진 것이 말이다. 어디 이것이? 어디? 나의 할머니였다. 할머니께선 장작으로 쓰는 나무를 집어들고 나를 향하고 있는 손을 계속 내리쳤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의 팔은 부러지지도 않고 계속해 나를 향해 뻗어왔다. 아가, 이쁜 아가. 그렇게 팔이 계속 휘적거리자 할머니께서는 내 손을 잡고 후다닥 하며 부엌을 나가셨다. 그리고는 그대로 방으로 들어가셨는데 집의 벽에는 수많은 부적들이 붙어 있었다. 할머니가 무속신앙을 많이 믿으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특히나 그 안방에는 노란 부적들이 잔뜩 붙어 있었는데, 할머니 당신께서는 나를 안방에 넣으시고는 그 방에서 절대 나오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다. 생각해보니 그것은 아궁이 깊은 곳에서 팔을 뻗어왔었다. 앞으로 더 와서 손을 뻗으면 충분히 나를 잡고도 남음인데 더 앞으로 오지 못한 것은 아마도 그 아궁이 위쪽 벽에 붙어있던 그 부적 때문이 아닌가 싶었다. 알지 모르겠지만 아궁이들은 솥을 끓여 밥을 하거나 그렇게 해야 했기 때문에 벽에서 많이 튀어나와 있었는데, 그 덕에 아궁이 속의 그것은 벽의 부적을 기점으로 머리를 밖으로 내밀지 못했던 게 아닌가 싶다. 깜짝 놀란 가슴에 그렇게 방에 가만히 앉아서 벽만을 바라보고 있는데 바닥에서 다시 나지막한 그것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가, 사랑스러운 아가, 우리 아가를 누가 데려갔니? 까드득 까드득 손톱으로 천천히 바닥 아래를 긁는 소리가 들려왔다.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무서웠지만 나는 밖에 나갈 수조차 없었다. 그렇게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큰아버지 내외가 밭일에서 돌아오셨다. 하지만 문 밖에서 할머니가 지키고 계셨기 때문에 들어오시지 못하고 사랑방으로 가셔야만 했다. 그 당시 할머니는 내게는 한없이 인자하신 분이었지만 큰아버지들이나 형들, 누나들에게는 정말 무서우신 분이었고, 또한 큰아버지 형제분들이 모두 할머니 말씀이라면 꿈뻑 죽는 분들이었기 때문에 다음 날이 될 때까지 나는 그 빌어먹을 목소리와 손톱으로 바닥을 긁는 소리를 들으면서 있어야 했다. 그러다 잠이 들었을까. 차가운 바람이 휙하니 들이닥친다. 차디찬 초겨울의 매서운 날씨에 아궁이에 불까지 넣질 않아서 마치 얼음장 같은 바닥에서 새우잠을 자던 나는 화들짝 놀라 눈을 떴다. 신새벽, 내가 눈을 떴을 땐 색동옷을 입은 아줌마가 서 계셨는데 머리는 5대5로 갈라 동백 기름으로 깔끔하게 마무리하고 그 얼굴은 하얗고 입술은 새빨갛게 칠해놓았었다. 그리고 그 아줌마의 손에는 작두칼이 하나씩 들려 있었는데 버선발로 올라온 아줌마는 할머니보다 한참 어려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할머니에게 틱틱하고 반말을 내뱉었다. 저놈이야? 예, 우리 막둥입니다. 꼭 좀 구해주세요. 예끼, 이 옆에 내는 나이를 먹더니 눈에 백태가 낀 게야? 귀한 손주놈이라면서 도대체 어떻게 저정형이 되도록 놔둔 게야? 예? 이년아, 저놈 좀 봐라, 저놈. 왠가 잡것들이 잔뜩 붙어서는 애 진기를 쑥 빼쳐먹고 앉아있는데
이년은 눈깔이 어찌 된 게 애가 저 지경이 되도록 몰라봐? 이년 처녀 쪽에는 좀 영특하다 싶더니 나이를 처먹더니 딱 봐도 그 아줌마는 40대? 50대? 화장을 너무 짙게 해서 잘은 모르겠지만 아마 그 정도로 보였고, 우리 할머니는 당시에 칠순을 넘기신 분이었는데 꼭두 새벽부터 찾아온 그 아줌마는 마치 우리 할머니를 어린애 대하듯 하고 있었다. 어릴 적 하는 것이 정말 할머니가 어렸을 적부터 보아온 사람인 것처럼 보였고, 할머니 역시도 그렇게 그 아줌마를 대접했다. 암튼 그 아줌마는 무쇠로 만든 작두칼을 들어 대뜸 대들보에 꼽더니, 일단은 저놈한테 붙어 잡것들부터 다 떼어내고 그 다음에 저 빌어 처먹을 년을 집어넣어야겠어. 어디 돼지년이 산새끼를 쥐새끼라고 잡아가려는 게야? 라고 크게 소리를 치면서 방 안으로 들어왔다. 그때 난 이상하게도 아무리 잠을 자도 눈이 뻑뻑하고 또 몸이 피곤한 게 늘상 힘들었었는데, 그 아줌마가 다가오자 정신이 번쩍 들면서 처음으로 맑은 정신으로 돌아오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닥에서는 나지막히 그것의 목소리가 계속 울리고 있었는데, 그 소리는 어제와는 다르게 마치 울부짖는 것처럼 들려왔다. 돌려줘, 돌려줘, 내 아이야, 내 아이를 돌려줘. 그리고 바닥을 긁는 소리는 더욱 빨라졌고 마치 금세라도 땅을 뚫고 기어나올 것만 같았다. 아줌마는 그런 소리가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내 몸에서 뭔가를 잔뜩 떼어내는 신용을 했다. 대부분 등에서 떼어냈는데 떼어낼 때마다 진짜로 몸이 편해지는 그런 기분이었다. 나이가 나이인지라, 그리고 당시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판단을 못하는데 그런 행위에 플라시보 효과를 느낄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으므로 실제로 그 아줌마가 심령술에 뭔가 조예가 깊은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하여간 그 아줌마는 그렇게 내 몸에서 무언가를 떼어내는 신용을 잔뜩 하며, 이것들아, 뭐 이리 많이 붙어있어. 물귀신 놈들. 이것들아, 이놈이 죽을 놈처럼 보이드냐? 여긴 물도 없다 이 잡것들아. 그렇게 소리를 치고는 바닥에 뭔가 떨어져 있다는 듯 주섬주섬 주워들고 밖으로 나갔다. 그리고는 분홍색 보자기에 담는 신용을 하고는 저고리에서 노란 부적을 몇 장 뜯어 보자기에 같이 집어넣고 그것을 마당에 들고 나가 태워버렸다. 아줌마는 그렇게 보자기가 전부 다 탈 때까지 뭐라고 보자기 앞에서 계속 중얼거리다가 다시 내게로 돌아와 나의 손을 붙잡고 부엌으로 갔다. 이년아, 내가 말했지. 부엌에 어린 사내놈들 기어 들어가지 못하게 단속하라고 말이야. 정신 말짱한 녀석들도 헛것이 보일 정도로 악독한 년들인데 어렸을 때 물에 빠져 뒤질 뻔하고 온몸에 잡것들이 잔뜩 붙은 애새끼가 들어오니 전연히 지랄을 하는 거 아니여? 그런데 사실 놀라운 건 내가 물에 빠졌다는 건 우리 할머니도 몰랐고 나도 이 아줌마한테 말한 적이 없었다는 거다. 아줌마는 할머니한테 그렇게 호통을 치고는 나를 아궁이 앞에 앉히면서 말했다. 이놈아, 앞에 보이느냐? 네? 네. 전현도 보여? 여전히 그것도 내게 너무나 잘 보였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번에는 손을 뻗지 못하고 주저주저 하고 있었다. 하지만 모종의 승리인 건지 뭔지 그것은 다시 우리 아이, 사랑스런 내 아이 라고 하며 손을 뻗어왔다. 그러자 아줌마는
하나 남은 작두 칼로 그것의 길고 앙상한 두 팔을 퍽 내리치며 소리쳤다. 잡년! 돌아가! 그러자 진짜 팔이 푹 잘려나가며 그것은 미친 듯이 소리를 질렀다. 잘 들어. 전혀는 어차피 이 밖으로 못 나온다. 그리고 어린애가 아니면 전현이 접근할 일도 없을 게야. 팔이 쑥 들어가 씩씩거리며 자신을 쳐다보는 귀신을 바라보던 아줌마는 잘려나간 두 개의 귀신의 팔을 들더니 이번에는 작은 관을 꺼내어 그 안에 집어넣고 닫아버렸다. 그리고는 노란 부적을 붙이고 금줄로 칭칭 동여맸다. 그리고 팔을 잘라냈으니 나중에 또 애들이 들어와도 전현이 손을 쓸 수는 없을 게야. 벽에 붙은 부적만 안 떨어지게 잘 해둬! 라고 말했다. 그렇게 공포스럽던 시골에서의 나의 나날은 지나갔다. 그리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시골 형들도 부엌에 들어가면 크게 혼이 났었다고 했다. 하지만 형들과 내가 나이 차이가 많이 났었고 할머니께서도 슬슬 그것에 대한 기억을 잊은 데다 실제로 형들은 부엌에 들어가도 그것을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고 할머니께서도 그 전에 우리 증조 할머니한테나 구전으로 들은 얘기라서 나에게 주의를 주는 것을 그만 깜빡 잊었던 모양이었다. 아궁이 속 그것에 대해서는 할머니도 말씀해주지 않으셨고 큰 아버지 분들이나 아버지, 친척 형이나 누나들도 전혀 모른다고 했다. 그리고 몇 년 뒤 할머니가 암으로 돌아가셨고 집은 허물어졌다. 예쁜 양옥집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궁이도 없고 귀신도 없었다. 당시의 기억은 이제 나 혼자만이 간직한 기억이 되었고 간간히 군대에서 훈련 중 텐트에서 잠이 안 오면 재미로 이야기를 해주거나 여자친구 놀려줄 때 가끔 하는 얘기가 되어버렸다. 벌써 20년도 더 된 이야기다. 하지만 내가 이렇게 글을 쓰게 된 이유는 밤이면 찾아와 뒤에서 날 천천히 끌어안는 그것 때문이다. 우리 아기, 엄마가 왔어. 우리 아가 엄마 보고 싶었지? 엄마랑 가자. 엄마랑 가자. 그것은 그렇게 말을 하며 나의 목을 조르고 싶어 했다. 하지만 팔이 없어서인지 내 목을 조르지는 못하는 것 같았다. 다행인 일이다. 그러나 지금도 내 뒤에서 나를 자신의 아이라 부르며 내 목을 조르고 싶어하는 그것이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했다. 너덜거리는 하얀 소복에 새하얀 몸뚱아리, 그리고 뱀처럼 긴 목, 또한 팔뚝 관절 앞부분이 전부 잘려나간 길고 앙상한 팔. 그것은 그렇게 나를 내려다보며 그 동안과는 다른 말을 하기 시작했다. 아가야, 그년이 죽었으니 이제 엄마 팔만 꺼내면 돼. 우리 아가 조금만 기다리렴. 참고로 그 무속인 아줌마를 찾다가 이 글을 남긴다. 2013년 11월 3일에 돌아가신 그 무속인 분을 알고 있다면 꼭 제보를 부탁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그런데 요즘 뒤에 그것의 말이 바뀌었다. 줄은 거의 다 풀었어. 이제 이 종이만 떼어내면 돼. 아가, 이제 이 종이만 떼어내면 돼. 라고 하는 말이다.